예, 예, 오늘은 2021년 8월 11일, 음력으로 7월 4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10시가 좀 넘었는데,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들의 이 한국사 복원에 있어서, 연도와는 무척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두 번에 걸쳐서 제가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환구문명 학술은 109강 첫 번째 강의로서 무교의 세계에서 바라본 한국사. 그래서 환인은 순다 환인, 천축 환인, 방구 환인, 재석 환인 이렇게 이제 이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환웅, 황금을 거쳐서 삼신, 환인, 환웅, 당군 플러스 그 다음에 남방의 하루방과 할망을 포함해서 우리는 오신이라는 것이죠. 무교의 세계에서 바라본 우리 한국사. 무의 어원은 산스크리트로 TUNGI 퉁기에서 탄생한 말이고요. 무는 마에서 탄생한 언어고 생명의 근원 지혜의 뜻이다. 인류의 시조도 마누스이며 마누스의 산스크리트로 풀면 지혜의 화신이 되고, 무르스는 물이며 물도 생명을 상징하고 반대로 못하면 죽음을 뜻한다. 모 또한 산스크리트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미 모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는 산스크리트로 베다, 산스크리트 METH 메다에서 나왔고 정신력 지혜를 이루는 말이며, 오늘날의 의학을 뜻하는 메디칼 MEDICAL 메디칼의 어원이 바로 메다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메다는 수시는 기술, 침, 뜸, 부항, 주사가 다 여기서 나왔고, 이를 연구한 것이 우리의 의학의 뿌리에서 의학 원류사의 뿌리를 바탕을 두고 만들어낸 것이 이게 이제 골장의학이라는 것이죠. 이는 토템 사상을 바탕으로 하며 이는 가족과 공동체 행복에 있다. 우리가 조선고 실담 주석 사전을 참고하면서 제가 공부를 했고, 두 번째로 태고사의 이제 이동 경로, 남방 환인의 해양 유랑이 해류를 따라 이동한 것이고, 이 시기가 삼성기 하편에 63,182년으로 적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3,182년에다가 상홍갑자 율곤 이중재 선생의 상홍갑자년 1958년을 더하게 되면 74,140년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페루에 있는 원주민의 모습은 지금의 태국이나 버마와 매우 많이 닮아 있고요. 이들은 이제 서쪽으로도 이제 아프리카 앞바다에 있는 마르마다카스 성까지 진출하였고, 이들이 우리의 서남부와 인도의 본토인이 되기도 하였고, 북쪽으로는 히말라야사 마고성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남쪽으로는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남도 민요가 우리나라에 있는 이 남도 민요가 이 무가체라고 보는 것은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이 무가체는 남방 문화권의 무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민요체는 북방의 문학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특히 이 민요체는 시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요체인 그 다음에 무가는 비록 무가체가 늦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 무가체는 남방문화권의 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고, 민요체는 북방의 시경의 귀족문화에서 귀족문화 중에서도 재정 왕권 문화들과 관계가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그 체제 아래서 나타나는 서민들의 정서를 담아낸 노래가 바로 시경인데, 이 시경이 바로 민요체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가와 민요가 다름을 말하는데 우리가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고요. 나는 한국사의 출발은 남방문화권인 사라진 무대륙의 출발인 순다대륙에서 생각하고, 환단고기 대역사서인 원중동 선생의 삼성기 하편에서
기록처럼 마지막 빙하기 이전에 태고사를 63,182년으로 잡는다는 것이죠. 이는 인간 문화의 문명의 발상지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해상 중인 바이오족, 바다 집시들을 우리가 시운으로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들은 수만 년 동안 해양 조류를 따서 동서남북 전 세계로 퍼져나간 사람들이고, 태초에 지구가 32.5도 지축이 다리 충격으로 기울어진 이후로 태양으로부터 봄, 여름, 가을겨울이 생기고, 대기권에서 해류가 생기고, 다리 인력에서 밀물과 설물이 생기면서 인간이 가장 적합한 살기 좋은 환경이 지금의 순다 대륙이라고 부족들이 해양과 농경을 살아온 곳을 말한다. 특히 빙하기 때는 더욱 살기 좋았다. 지금도 이 순다 대륙에 있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이라든지 보르네오 섬에는 밀림 지역에 밀림을 개간해서 거기에 말뚝으로 구멍을 내서 벽실을 뿌려가지고 산악 지역에 벼를 수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들 문화가 오랜 시간 동안 여기서 정착되어서 전국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순다 환인 시대를 우리가 적고 있고요. 인간은 공동체 생활을 바탕으로 하기에 생명체로서 영예를 표시하기에 이 지역에서는 문명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순다 대륙에서. 이때 신성시 되었던 인간과 같이 함께 살아온 물소가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신성시 되는 유습이 이유기도 하다는 것이죠. 남방문화의 한국사는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중심으로 하는 사라진 무대륙, 순다 대륙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예, 말레이시아도 들어가겠죠. 이들의 선조는 아직도 해양 수상가옥을 짓고 해류를 따라 유랑하고 있고, 이 해상 유랑을 따라 전 세계에 퍼졌고, 우리 서남부와 제주도에도 왔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제 하르반과 할망이라는 것이죠. 이들의 한갈리가 우리의 남방문화권을 형성한 우리 어머니 조상들이고, 더 이상 이들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이들의 역사를 파악하는 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착시하는 부분이 바로 고대 국가의 형성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원시시대 시족사회 부족국가는 연명체이고 계정일치라는 것이다. 이들이 빙하의 홍수를 피해 산으로 올라가서 고산족이 되었고, 우리들 역시 고산족의 바탕 위에서 성장해간 것이다. 북쪽으로 올라간 부족 단위의 사람들이 마지막 빙하기 때 북방에 상고사를 마련한 것이다. 여기가 파미르 고은 판찰스 지방이다. 동서가 만날 수 있는 요충지이기도 하고, 여기가 마고성이고, 마고성은 윤목과 눈 녹은 물로 한냉 곡식을 키웠고, 이 문화의 시작이 지금으로부터 약 25,000년 전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 천축한인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천축한인이라고 하고, 난 천축한인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도의 그 북쪽 파키스탄, 예,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의 북부 산맥, 힌두쿠시 이 있다. 이 힌두쿠시 산맥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후 마고성이란 천축지역을 상징하는 곳이다. 천상, 곤륜상, 돈항이 다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마지막 빙하기 사간병기에 가장 혹독하게 추웠던 지금으로부터 약 18,000년 전인 천축한인 시대 25,000년에서 12,000년 전을 환국명 학술원 연구진에서 북방문화권의 고착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추웠던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로는 가장 추운 빙하기가 2만 1000년 전에 있었고, 그리고 1만 7000년 전에 바이칼에서 이동하여 이 이동이 북방문화의 다양성을 주었다. 특히 이들이 유럽으로 넘어간 유럽인이 되었는데 원래 백인의 원고향은 시베리아 남부 바이칼이라는 것이죠. 이때 북방에서는 고립이 장기화되었다. 여기서 유전자 변화가 심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를 연구한 환구문명 학술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후 상고사를 연대선을 복원한 역사학자가 있고 성인이신 분은 율곤 이준재 선생님이시다. 이분은 상원갑자 BC 8937년으로 여기에다 2021년을 더하면 1958년이 된다는 것이죠. 이 고대 국가는 우리 고대서로 볼 때는 하운주 시대와 고조선, 기자조선, 북부여 이때 확립된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이전에 고대 문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때에도 고대 국가의 통치는 분명히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역사를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고 하운주 이전에도 고대 국가 통치가 있었단 말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태호, 복희, 요, 순, 임금, 치우, 황제, 신농 다 파미르 공원을 넘어 중원의 지배자가 된 인도 이란 아리안 이거나 인도 아리안 투르크계이라는 것이죠. 전자가 흉노이고 후자가 돌고래라는 것이죠. 이들이 신라 김씨나 가야 김씨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신라의 골품 제도나 신라의 사만 일통은 동북아의 패자임을 선비족계 일인 수당과 한판 성부이다. 수당이 통일되어 정관의 치를 이루었다면 신라는 문무의 치를 이루었다. 이들이 선비 흉노기로 사촌들 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동호, 강, 저, 갈, 저은 물론이고 예맥, 동해, 옥주, 고구려, 백제 수많은 나라가 다 선비, 흉노, 몽골계, 거란계, 퉁쿠스계 다 북방 사총지간들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토착화되어 현재 우리 얼굴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이주해 왔을 때 서양 유전자이고 스키타인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신라의 지배자를 말하는 것이고 피지배자는 남방 아이누계이거나 남방 유전자가 원래 우리 주민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피지배자는 남방 아이누계이거나 남방 유저가 원래 원주민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구나. 문화와 문명은 연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이지만 그렇다고 문화와 문명이 고대에 미진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원주민. 문화와 문명은 연속적으로 발전한 것은 보편적인 진리이지만 그렇다고 문화 문명이 고대로 미진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각골로 점을 쳤다고 해서 천문학이 발전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각골로 점을 쳤다고 해서 천문학이 발전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도 없고 시경의 민요조가 초사보다 앞선다고 해서 시경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초사는 무가체이기 때문이다. 초사는 양쯔강 이남의 생활 문화 풍속을 대표한다. 중국은 양쯔강 이남을 남방, 이북을 북방으로 보면 된다. 이는 남방불교가 북방불교에 영향을 주었다는 공식도 통하지 않는다. 북방불교는 매우 이데아적인 행위상학적인 철학이고 대성불교가 그렇다. 대성불교는 남방불교, 생활불교가 아니라 왕과 함께 권력자이다. 최고의 지식계급도 그들이다. 내가 남방문화를 복원하고 우리의 남방문화를 한국사에 편입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국사의 역사를 풍부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유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흉노 선비는 북방 초원의 윤목은 최근래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말을 사육한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약 BC 3500년이니까 약 5500년 전이고, 청동기를 본격적으로 재련한 시기가 BC 2000년이니까 4000년 전이라는 것이죠. 이 시기가 고조선의 시기다. 이를 마치 우리 북방 역사의 전부라고 우월감을 제시한 환단고기의 기록은 새롭게 써져야 한다. 환단고기는 태고사의 복원인 63,182년과 함께 이해해야만이 바른 역사를 알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출발이다. 비록 그들이 천문학을 바탕으로 한 북방 문화권이 형성되었다고 해서 남방에서 올라온 정치 사상이나 문화와 생활 방식까지 달라진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비루자의 불이다. 일명 우주 광명 사상인데, 이는 북방 남방에서 출발한 것이다. 개벽기에 광명 사상은 이것을 말한다. 우리가 천손의 후예라고 해서 남방 문화가 단절된 것도 아니다. 그 대표적인 철학이 바로 연꽃이고, 연꽃이 북방의 식물인가? 연꽃의 시방이 생명체를 고집하지만 이들이 북방의 사막 근처에 자라는가? 여기서 우리는 북방 불교의 출발이고 석가불의 전유물을 이해할 수도 있는가? 맞는 생활 문화 풍습에서 고스란히 불교는 남방의 향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현대 과거의 분자 유전학으로 남방 어문의 유전자로 결론난 상태이다. 이것을 근거로 난 남방 문화설을 주창한다는 것이다. 불교는 핵심 사상은 보시와 집착을 벗어 던지는 것이다. 불교가 종교가 되어 국교화되면 나라가 망할 확률이 높아진다. 불교 종교는 불교 사상으로 남을 때 영원하다. 종교는 그 어떤 경우도 정치와는 분리되어야 한다. 그들은 상고사 마지막 빙하기 이후에도 우리 땅에서 이미 해양 유랑민이 도서백지에 살고 있었다. 이들이 이때는 소선반도를 물려내고 제주도와 일본까지 북방 고모의 유적인 제주도의 빌레못 동굴에서 발굴되기에 이들은 하나로 묶어진 같은 생활 공간이다. 우리의 상고사와 태고사는 이렇게 발전해 온 것이다. 이들은 움막을 짓고 꼬막을 먹으며 수렵과 채집을 하면서 우리의 말을 하고 살았다. 이 말이 어떤 말이었다는 점인가? 이 말은 카라마야 말이고 60진풀을 세계 공통으로 사용했다. 잉카, 마야, 카라마야가 다 그런 문화 뿌리를 가지고 있다. 뱀을 숭상하고 신화화된 남국 제주도의 전술로 내려오고 지천으로 깔린 파충류의 조류와 난생스러의 알 천재 사상이 이어왔다. 정령신앙, 토템 사상, 태양신 사상, 벼락, 불, 천둥의 사상이나 다 남방에서 시작되었다. 이들이 홍수로 인해 북방 끝까지 올라간 것이 북방 사상이나 북극성 사상이다. 이게 이제 북극성 사상이면서 마고성 사상이죠. 세 번째, 무교는 무가라고 부르는데 이를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부르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분류가 정령신앙, 토템신앙, 세 번째 샤먼 사상. 이 삼면 사상에 대해서는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연과 신령스러운 존재와 매개자로서의 인격체인 신을 대리하기도 하고 인간과 자연과 동물을 대리하기도 하고 또 하는 중매정이요 총매제다. 그 다음에 무속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무속은 절대 왕권의 황제 권력과 전제 왕권에서 특히 가부장적 사회에서 소외됨을 반영하는데 이들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됐기에 무성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서 무성은 성과 속으로 구분하고 목의 사회에서 주도권이 남성 중심으로 옮아오면서 무속으로 치부되었다는 것이죠. 예, 여기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무승은 비아냥거린다 이런 것이죠. 그 이유는 전제 왕권 남자 왕 이후 이들이 주도권을 상실한 것은 조선이 망하는 1910년이다. 내같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이를 이해하여 그들이 우리의 정통 사상의 모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민주화 시대다. 대한민국이 민주헌법을 만든 것은 한국사 이래 가장 행운이라는 것이죠. 예, 중요한 것을 제가 파란색으로 좀 옮겨 놓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성 무속인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무속을 하면서 우리 한국사 생활 풍습이 보인다. 또 무속은 대중적이고 이상적이고 생활적인 면을 담아 있기에 불교에서 말하는 세속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불교의 불국 정토는 고조선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사상이다. 무속은 제석 환인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사상이다. 예,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불교의 불국 정토는 고조선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사상이다. 무속은 제석 환인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사상이다. 예, 제석 환인이 지금으로부터 약 9,220년 현재 9,22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 정리하면 무속과 불교는 우리 한국사와 밀접한 생활 문화 풍습이다. 이를 기록한 것이 대장경이고 이를 밝히는 공부가 실단목을 공부하는 것이다. 태고사에서부터 출발한 우리 한국사에 관계된다. 예, 또 네 번째, 사라진 무 대륙 순다 환인들이 다 무인이다. 이를 우리는 환인을 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인간과 동물 그리고 자연과 영혼이 하나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서로 합일자가 된다. 영혼의 편제에 대해 말하면 더불어 인간의 세계와 동물 세계의 경계를 지을 어떤 선도 없듯이 문화와 자연을 가늠할 경계선을 그을 수 없음에 무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간의 초월적 초자연적인 환경에 대한 경이로운 습성을 몸에 배이게 하는 것이다. 영혼은 영성의 또 다른 표현인데 우리말로 바꾸면 멋과 아름다움의 품격이다. 멋은 고도의 정신작용이 마음을 극대화시킨 점이다. 유교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행위, 불교에서 집착을 벗어던지는 일, 기독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멋을 실현하는 이야기다. 골장의학에서는 몸뚱아리로 완전체로 만드는 일이다. 이를 원심으로 삼고 초월적 세계를 사랑하고 피안의 세계를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여기에 최고의 멋은 선행이라는 것이죠. 무가와 신령 사이에 상방거리가 가능하고 절충 또한 타협도 가능하다. 이것이 서약과 다르다. 서학의 최고의 가치는 도덕성인데 서양 기독교는 일방적인 거래관계다. 현재는 이들이 우리 문화에 편입되면서 도덕적 신앙이 되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몸이 마음이고 마음이 인식자군으로 설명되고 있음을 관통해야 한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몸통 인문학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제는 역사 따로 철학 따로 자연과학 따로 하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통합학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를 몸통 인문을 한국어로 처음으로 접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합학문입니다. 무가는 또 남녀의 에로서 사랑, 접신에 들어오면서 접신의 주인이 되고 접신의 해탈이 되면서 수천 년 동안 전제 왕권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사회적 신분의 올감에서 풀려날 수 있는 신격화되었다. 우리가 말하는 무속은 전제 왕권의 해방자를 말한다. 무속인은 그런 의미에서 혁명가이다. 특히 여성 혁명가이다. 이제 남성 혁명가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민주헌법 아래 돋보이게 됩니다. 만신 김금하 선생이 그런 사람이다. 한국 여성은 만신 김금하 선생을 여신으로 모셔도 됩니다. 이분이 제가 본 최고의 우리 여성상입니다. 남성신은 백기환 선생 같은 분입니다. 남신상입니다.
한편 무속인은 남녀 에로서 사랑의 해방자이다. 여기서 무속인의 동기가 우리 한국사에 더 빛나고 그 역할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한민족의 모든 여성인 우리들의 엄마는 무속인이다. 여기서 자유, 평화, 행복 사상이 나오고 우리 결의가 머리가 좋은 이유가 여기 이 속에 있었겠다. 한국의 민주화의 시원도 여기에 있다. 우리 엄마는 모두가 무속인인데 현대의 이름으로 페미니즘이고 치유자이다. 끝으로 우리의 태고사에서 상고 시대를 거치면서 최고 최상의 거룩하고 경이롭고 경탄스러운 존재가 무속이다. 여기에 더불어 무성이 포함되는데 이를 나는 무가라 부르고 요즘 말로 무교를 한다. 예, 이어서 나머지는 또 5번째 강의로부터 2번째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